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죠. 다음은 통일신문사 사장이신 이진영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진영 사장님. 저 오른쪽에 계십니다. 다음은 최영희 울산 아미고 본부 추모사, 민속 추문과 고국 조국 근대화의 등불이 되어주셨던 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승하신 지도 언 4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사의 위대한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서 그 크신 위협을 높이 기르고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떠나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대통령의 숨결과 자취가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박수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위대한 불세출의 영웅이셨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뤄낸 성공한 혁명가였습니다. 맞습니까? 남들은 이를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기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주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탁월하신 영도력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근대화의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체념과 좌절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폐와 침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에 드는 불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60년대 초부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이래 대한민국의 발자취는 과거 역사에 없었던 참으로 찬란한 역사였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재단에 몸을 바쳐서 성사에 빛나는 위협을 성취하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은 20세기 대한민국의 신화를 창조하신 영웅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귀한 말씀들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후손들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합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조국 근대화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한 말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수구와 파벌이며 시기와 모함이며 독선과 아질입니다. 이런 참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공적은 수만 가지에 달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입니다. 맞죠,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집권할 당시 196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2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82불을 갖고 살던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소득 수준을 갖고 있던 필리핀이 장충 체육관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에 이르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애국 사상을 기억합니다. 43년 전 10월 26일 역도의 총탄에 피를 토하시면서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이팝나무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밥 못 먹고 굶는 분들에게 쌀밥을 이팝으로 이팝 같은 쌀밥을 좀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면서 대통령님의 동상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저와 여기 모인 자유파 동지들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결의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장애물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무너뜨렸던 종북 좌파들의 반헌법적 폭정으로 우리 사회 전반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 거짓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정부패 핵심 사범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금자탑을 다시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전진을 시작해야 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사회, 진실이 승리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신뢰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초유의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서를 좀 바꾸면 어때요? 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도록. 그전까지 국내 좌파들의 왜곡된 선동과 세뇌화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86년부터 시작한 대학원에서의 제 연구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만, 한국 산업화 과정의 국가 역할이 중점 과제였습니다. 이들 국가를 학문적 용어로 발전주의 국가, 영어로는 Development State이라고 합니다. 저는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초기 이론화 작업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적 토대도 없고 인적 자원도 전무한 최빈국에서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루지 못한 최단 기간의 업적이었습니다. 이는 발전주의 국가 모델로 함께 분류되던 일본과 대만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였고, 이 업적의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교육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이 발전주의 국가 모델은 학문 분야에서 상당히 커다란 영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까지 수천 편 이상의 논문과 수백 권 이상의 책들이 발표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교본이 되었으며,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초창기 이 분야의 이론화 작업을 했던 학자들은 프레드릭 드여, 브루스 커밍스, H. 헐것, 찰스 존슨입니다. 저는 일본의 근대화, 대만의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에 깊이 감동을 했고, 미국 대학 도서관에서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방 당시 우리 국민의 문맹률은 85%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국민 중 85%의 국민이 한국어나 일본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문맹률은 불과 20년 만에 3%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의 속방이나 다름없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편입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에 우리의 역사를 단번에 위대한 승리로 바꾼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그러나 87체제 이후 대한민국은 위대한 번영의 일로 계속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암세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 한편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종북 좌파 세력과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여바치려는 종중 사대주의 매국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체제에 편입시킨 이승만 대통령과 세계 5대 민국에서 경제규모 10위 내로 도약시킨 박정희 대통령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그 위대한 흔적을 지우려고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반대한민국 세력이 우리 사회의 전 영역을 이제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경찰, 학계, 문화, 예술, 사회의 전 분야 어느 한 곳도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스스로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넘어 그들의 목표 달성이 멀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1948년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이 부정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 제서에 자유가 삭제되었으며 6.25가 남침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유일체제를 찬양하고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야 된다는 주장이 일상화되었으며 주요 23개 대학에는 중국 스파이를 양성하는 공자학원이, 서울대에는 시진핑을 기념하는 자료실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나라에서 어느덧 시대를 역행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에게 점령되어 김일성 유일체제를 찬양하고 중국 공산당 속방으로 회귀하려는 반역적 움직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하나 이는 잠시 삼서 마스크를 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 영역은 좌파 매국 세력에 의해서 이미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시킨 이승만 대통령,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되살려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종북, 종중 사대주의 매국 세력을 몰아내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게 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제대로 교육시켜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두 분의 상징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야망과 반문명을 극복하고 번영과 문명의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감사합니다. 촌박대희 광대한 유라시아 억만년 가로질러 모든 산맥이 살아 세차게 휘몰아치며 거친 광야 심없는 달려와 맺히고 끊어질 듯 다시 이어져 거친 심장 고동 속에 깊은 숨 몰아쉬며 힘차게 용솟음쳐 솟아난 한강 격동의 땅 고요한 새벽 해치는 소리 끝으로 기다렸던 바로 그 초인이 태어나셨습니다. 도둑들이 다 쓸어가고 괴뢰들이 초토화시킨 이름만 남은 금수강산
운명적으로 물려받아 새벽종 소리 울려 푸른 역사 흰옷 입은 한결의 이민족 일시에 닿겨 우리도 할 수 있다. 자신감 심어 주셨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내 자신부터 가족, 이웃, 온 나라 모두 확 바꿔 새로운 꿈 꾸고 그 꿈 실현할 수 있는 나라 길을 다지셨다. 몸소 내 주변 환경부터 정리하시고 말길 넓히는 일 손수 지시하시며 할 수 있다는 확신 심어 주셨다. 먼저 무력감, 무능감, 나태, 과거의 악습 모두 싹 잘라내시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준비하게 하셨다. 근면 자조, 자립, 자주, 협동 정신으로 나아가자. 온 나라 잘 보이는 곳에 다써 붙여 놓으시고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셨다. 전국 방방곡곡 마을마다 직장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하여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활화산처럼 일시에 전국을 타올라 산과 들에 아지갱이 피고 종달새 지적일 때 북풍 한슬에 언 땅 새범되어 녹으며 씨 뿌리고 청보리밭 뻐꾸기 울 때 주림벼 움켜쥐며 마른 눈물 흘리며 넘던 보리 고개 순식간에 온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훌쩍 다 뛰어넘게 있고 싶다. 이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흔적조차 찾기 힘든 나라로 성장 발전시키셨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부러워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되었다. 이는 근세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본 적 없는 배고픔 해결, 문화 창탈, 후국항병에 실현한 영웅 중에 영웅이셨다. 님께서는 군사면 군사,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역사면 역사,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정치면 정치, 국가 경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걸쳐 두루 십견 역량 갖추신 불세출의 유인이셨다. 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동시에 간파하셨어.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구현하시고 신명을 다해 경영하시면서 이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례 없는 성과를 이룩하셨다. 님께서 이룩하신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지금 전 세계가 살아있는 신화로 칭송하고 모범 사례로 칭송받들며 국가 경영의 교본으로 삼으려는 혈안이 있는다. 어쩌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은 현재 철천지 원수 공산당 빨갱이 잔당들이 님의 위대한 업적을 인류의 질서를 거스른 투의 핵과 불법 기획 사기, 거짓, 조작, 왜곡, 선전선동으로 정권을 찬탈하여 역사적 사실 진실을 지우려 혈안이 되고 있다. 나아가 안보, 경제 비롯한 국가 전반에 걸쳐 주요 시스템을 절단내고 있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기 나라 자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오늘을 사는 저희는 님의 숭고한 뜻과 빛나는 성과를 지키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님이시여,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저희들을 책하소서. 늦었지만 이제 다시 정신 차려 님의 뜻 세워 이 나라 재건하려 합니다. 그거 살펴주시옵소서. 오늘은 당신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약속,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 이젠 반드시 내 손으로 이뤄내야 해.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조국 대한민국. 비바람 몰아쳐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의 꿈, 나의 진실한 꿈, 오직 대한민국 국민 위해, 배고픔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지만 내가 가야만 하는 길, 내 조국과 국민이 해. 난 결코 주저하지 않으리. 멈춰서 안 되기, 나 홀로 가는 길. 나의 일생 조국과 민족을 이 목숨 바치리. 홀로 걸어가는 길, 어둡고 험난해도 멈춰서 안 되기, 나 홀로 가는 길. 나의 조국과 민족을 이 목숨 바치리. 멈춰서 안 되기, 나 홀로 가는 길. 나의 조국과 민족을 이 목숨 바치리. 멈춰서 안 되기, 나 홀로 가는 길. 나의 인생 전하 목숨 바치리. 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나의 전부를 바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세요. 앞줄만 앉아기로 나머지 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셔서, 자,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왕대 화이팅! 한 번 더요. 우왕대 화이팅!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정말 대표 잘 찍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모자 벗으시고 저기 통일을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리원 경례!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권영 우리 위원장님들이 부족한 점이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비례대표까지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도지사 선거만 졌습니다. 대한민국 선거판이 짜고 치는 고스톱, 나눠먹는 네더판이 됐습니다. 이런 해괴한 선거가 반복됐는데도 국민의힘당은 물론이고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선거 정의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부강대가 바로 선거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 부강대는 대한민국의 침묵을 깨고 의문을 제시하고 CCBB를 가리고자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대법원에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아무도 행동하지 않을 때 누가 일어서야 합니까? 부강대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누가 일어서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부방대가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향후 6개월 동안 대법원 재판정에서 중앙선관위 그리고 대법관들과 역사적인 싸움을 해갈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는 물론 비용이 듭니다. 소송 인지대가 필요하고 재검표 비용이 필요하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부방대 애국 동지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힘과 후원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부방대가 대한민국 애국시민,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대표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어깨를 두드리며 밀어주며 뚜벅뚜벅 전진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세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무나도 이 나라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들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들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가금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들세 서로 도와서 땀을 흘려서